지금 이 시간 가장 따끈따끈한 시사 이슈를 가장 쉽고 흥미롭게 소개해드립니다. 정상근의 정상근무 이상무 정상근 기자 함께합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십니까? 네. 네. 자, 기자님 태극기 잘 그리십니까? 태극기 네 그릴 줄은 알죠. 그림을 잘 못 그려가지고. 이게 항상 그릴 때마다 헷갈리는 게 네. 그 내 모서리에 4괴가 있잖아요. 네, 맞습니다. 어디가 3개고 어디가 6개고 이게 어렸을 때는 그렇게 헷갈렸거든요. 네, 헷갈리죠. 네. 네. 자, 이거를 오늘 문제로 드렸습니다. 그래서 이 4괴를 일컫는 말 뭘까요? 1번 건곤감리, 2번 껍빛단리, 3번 주상절리, 4번 현홍리라고 보기를 드렸는데요. 네. 힌트 혹시 가능할까요? 이 뜻 아십니까? 뜻은 알죠. 이게 뭐 하늘, 뭐 땅, 뭐 불, 물 이걸 상징하는 게 이제 건곤감리라고 예. 하는데 그게 어떤 건지 모르겠네요. 네.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한 거죠? 정답을 그대로 드리는 슬라고십니다. 자, 이와 관련해서 역시 아이들 또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이 많으세요. 0337님께서는 이 문제요. 10여 년 전에 아이가 유치원에 입학해서 태극기 그리고 와서는 엄마 태극기 뜻 알아요? 하면서 설명을 해주던 게 기억납니다. 이렇게 보내주셨고요. 네. 아이가 귀엽게 그려온 최우수상 받았던 추억이 소환된다는 0808님 또 의견도 있었습니다. 진짜 어렸을 때는 많이 그렸던 것 같은데 크레파스, 색연필 이런 거 가지고 네, 그랬었습니다. 예, 요즘에는 직접 그려본 적이 좀 오래된 것 같습니다. 자, 정답 아시는 분은 단문 50원, 장문 100원, 샵 0945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오늘 아주 시원하게 힌트 주신 만큼 또 이슈 정리도 시원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한일 정상회담 얘기부터 짚어봐야겠는데요. 네. 뭐 다른 얘기 하기 앞서서 일단 정치를 전문으로 하고 계시니까 네네. 네, 방일 총평을 해주신다면요? 이 김태우 국가안보실 1처장이 이 주고받는 외교는 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이번 방일 외교 활동을 정리한 바 있는데요. 네. 그 취지와 결과가 일치했던 방일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. 이 준 것은 좀 확실하게 눈에 띄었는데 받은 것이 눈에 잘 띄지 않는 좀 그런 형태였던 것 같고 정말 주고받는 외교는 하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. 일단 다만 그 외교가 이런 거였나? 뭐 이렇게 해도 되나? 좀 이런 비판과 평가는 좀 피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자, 그래서 뭐 기존의 그 패러다임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들 계속 나오고 있고 네. 우리 어렸을 때도 뭐 지는 게 이기는 거야 이런 얘기들 어른들로부터 많이 듣곤 했는데 정말 그런지 이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앞으로 상당히 궁금해집니다. 네. 자, 그래서 현재 이 시점에서는 여당은 야당의 반일팔이다. 또 야당은 굴욕 외교다. 망국적 야합이다. 이렇게 정말 극과 극으로 좀 후폭풍이라고도 많이 부르고 있는데 앞으로 외통위에서도 여야 공방이 계속해서 갈리게 되겠죠? 네, 계속 공방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. 뭐 대통령실과 여당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번 방일 성과에 대해서 계속 여론전을 하고 있고 민주당에서도 이번 방일 성과에서 굉장히 좀 비판적인 입장을 계속해서 밝히고 있는데요. 네. 아무래도 좀 여러 여론조사에서 최근에 좀 대일 외교에 대한 평가가 매우 안 좋았었거든요. 그래서 뭐 여러 원인 분석이 있긴 합니다만 또 그 이후에 또 지지율 추이도 좋지 않았었기 때문에 여당 입장에서는 지금 야당과 같이 비판할 것이 아니라면 지금 좀 사활을 걸고 여론전을 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. 특히 이제 김기현 대표가 새로 취임을 했는데 이 보통 대표가 새로 선출되면은 이 컨벤션 효과라는 게 있다고들 하잖아요. 그런데 오히려 지금 역 컨벤션 효과가 있는 거 아니냐 좀 이런 분석까지 나오고 있고요. 역으로 보면은 민주당은 현재 강공을 펼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 게다가 민주당이 비판을 할 수밖에 없을 만큼 또 논란의 여지가 좀 있었던 그런 정상회담이었다 이런 평가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. 강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박진 외교부 장관 포함해서 김성한 국가안보실장, 김태효 안보실 1차장 외교 참사 3인방이라고 규정을 하면서 좀 물러나라, 책임져라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는 것 같아요. 네, 뭐 박홍 원내대표는 이번 정상회담을 대일 굴욕 외교 이렇게 규정을 했고요. 이 굴욕 외교를 했으니까 이제 책임을 묻겠다라는 입장이고, 그래서 이른바 이제 외교 안보 라인이라는 세 분의 사퇴를 요구를 했습니다. 하지만 이제 사퇴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. 왜냐하면 이 정상회담에 앞서서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언론과 인터뷰를 했는데 그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. 이 강제동원 제3자 변제안, 그러니까 그 해법이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 본인이 정치에 뛰어들기 전부터 해왔던 생각이고 또 본인이 추진했다 이렇게 밝혔었거든요.
그렇다면 이 민주당이 주장하는 이 대일 구려개교의 주체가 이 3인방에 앞서서 윤석열 대통령에 있다라는 셈이 되는 거고 예. 그런데 이제 민주당의 구려개교 주장에 이 3인방이 물러난다면 이 구려개교라는 주장을 그대로 또 인정하는 셈이 되지 않습니까? 그렇다면 그 책임은 대통령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기는 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. 이런 와중에 차기 원내대표 출마를 선언한 홍익표 의원이 국정조사를 언급을 했는데 네네. 국정조사가 가능합니까? 추진은 할 수 있겠죠. 아마 민주당이 추진할 것으로 보이는데요. 그런데 국정조사가 실제 이뤄지는 것도 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. 이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과정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이 수백 명이 좀 도심에서 사망을 했던 좀 대형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도 이 합의에서 출범까지가 정말 쉽지 않았었거든요. 당시 이제 국민의힘이 진상규명을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음에도 그게 쉽지 않았었는데 게다가 또 민주당이 단독으로 밀어붙이자니 또 정부 협조가 어려운 좀 그런 측면도 있었고 좀 그러다 보니까 이 국정조사는 좀 아무래도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.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 뭐 긍정적인 면이 있다면 좀 얻어온 게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? 글쎄요. 아직까지는 뭐 어떤 긍정적인 면이 있는지는 좀 확인이 안 된 그런 상태인데 아무래도 이제 물에 이제 반잔을 우리가 따랐고 나머지 반잔을 이제 일본이 부어야 된다라고 대통령실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향후 일본의 대응을 보고 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. 뭐 셔틀 외교 재개, 지소미아 정상화, 수출 규제 해제 이런 것들 국익 차원에서는 좀 큰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까? 뭐 이 아무래도 이 한일 관계가 뭐 양국 국민들이 느끼는 감정이 너무 복잡 미묘하기 때문에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? 근데 뭐 결국 이제 셔틀 외교라는 것도 그 양국 국민들의 좀 그 친교를 위해서 좀 서로가 서로를 좀 가깝게 느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셔틀 외교인데 그런데 이 복잡 미묘한 감정이 풀리고 또 진짜 미래로 나아갈 수 있을 때 이 셔틀 외교도 셔틀 외교대로 의미가 있는 것이거든요. 근데 지금 현재 이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좀 상당히 좀 평가가 인색하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셔틀 외교를 재개를 한다는 것이 뭐 양국 관계 감정에 좀 크게 도움이 될까라는 점이 또 하나가 있을 것 같고요. 그리고 뭐 지소미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진할 때부터 굉장히 좀 논란이 되었던 이 지소미아 자체도 일본이 얻는 것은 분명한데 대체 우리가 좀 군사 정보적으로 얻을 게 무엇이냐 좀 이런 논란이 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정상화가 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뭔가 얻었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. 이번 평가들 보면은 일본의 이제 다가올 선거 때문에 조금 과감한 그런 말들이 나오지 않는 것이다. 그 이후가 되면 조금 더 얻는 게 있을 것이다라는 평가들도 나오거든요. 네네. 차후에 기시다 총리도 방한할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조금 더 성의 있는 의사표시가 나올까요? 뭐 글쎄요. 이 성의 있는 의사표시를 기대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것 자체가 이제 외교적으로 이게 큰 문제 아니겠느냐. 이것이 이제 민주당의 주장인 것 같습니다. 뭐 정상회교라는 것이 뭐 미리 실무진이 만나서 좀 이런저런 조율을 하면서 서로 주고받고 또 받을 것을 확인을 한 다음에 이 정상이 만나서 악수를 하고 또 발표를 하고 또 미래로 가자는 선언을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정상회교의 방식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예전에 저쪽이 우리한테 이만큼 줬으니까 우리도 이제 다음에 만나면 이만큼 또 같이 줘야지. 정상회의에서는 좀 이런 사례가 없다라는 것이죠. 왜냐하면은 다시 또 정상이 앉아지려면은 또 실무 협의를 해야 되고 또 서로 주고받을 것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좀 외교가 좀 굉장히 좀 냉혹한데 앞으로 이제 일본이 어떤 것을 줄 것을 기대해야 되는 좀 그 상황이 굉장히 좀 부적절하다 이런 지적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뭐 그 후에도 두 정상 간에서 어떤 이야기들까지 나왔냐 이걸 두고도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일단 좀 지켜봐야겠고요. 이후에 혹시 지지도 뭐 기시다 총리도 그렇고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좀 오르고 내리는 게 있었습니까? 기시다 총리 같은 경우에는 그 지지율이 꽤나 올라간 것 같습니다. 그 야사이 신문이 어제 보도를 한 건데 지난 18일에서 19일 실시한 그 일본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기시다 내각의 지지율이 40%가 나왔습니다. 이 기시다 총리 취임 이후에 이 기시다 내각의 지지율이 30% 초반대에 계속 머물렀었거든요. 그런데 이제 40%대로 올라왔고 5%포인트 상승을 한 그런 상황이라고 하고요. 이 마이니치 신문의 여론조사 결과도 이 지난달 대비해서 7%포인트나 올라가서 또 이제 33%를 기록을 했다라고 합니다. 7% 올랐는데 33%예요? 네, 그쪽에서는 20%대였던 것 같습니다.
반면에 우리나라 여론조사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좀 하락하는 추세였는데요. 이 리얼미터 조사에 따르면 그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36.8%로 지난주에 비해서 2.1%포인트 떨어졌는데 반면에 또 부정평가는 60%대로 올라섰습니다. 이 여론조사는 리얼미터가 실시를 했고요. 이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혹시 저희 방송 직전에 네. 그 윤석열 대통령 이야기 들으셨습니까? 네, 들었습니다. 예. 네. 뭐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고 후반부에는 또 주 69시간에 대한 얘기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요 내용 저희가 한일 정상회담 관련된 내용은 살펴봤으니까요. 주 69시간 내용 한번 볼 텐데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그 주 최대 60시간이라는 대통령의 이야기 그렇게 상한 둔 적 없다. 그런 취지가 아니다라는 얘기가 나왔던 것 같거든요. 네. 근데 앞서서 또 주 60시간 이상은 건강에 무리가 간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. 이게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좀 헷갈리는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? 이 정책 추진하는 타이밍부터가 굉장히 좀 애매했던 그런 상황이었죠. 그러니까 52시간이 너무 좀 경색돼 있다 보니까 이 일하는 시간을 좀 일할 때는 이제 집중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시간을 늘리고 그 나머지 시간은 좀 푹 쉴 수 있는 그런 조치를 하겠다라는 것이 이 윤석열 정부의 추진 방향이었는데 그런데 문제는 일하는 시간에 집중적으로 일해서 하겠다라는 것이 얼마만큼이냐였던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뭐 여러 통계 결과에 따르면은 이 과로사의 좀 위험 기준이 이제 주 60시간이었거든요. 근데 여기서 주 69시간 최대 주 69시간이란 말이 나오니까 굉장히 좀 큰 논란이 됐던 건데, 근데 문제는 그 이후에 이제 그 혼선이었던 것 같습니다.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주 60시간 이하를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이제 안상원 사회수석이 바로 이제 발표를 했었거든요. 이제 공식적으로 브리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어제는 대통령실의 익명의 관계자가 이것이 가이드라인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계속 이제 좀 뭐라고 할까요? 좀 대통령실에서 혼선이, 대통령실 안에서도 좀 혼선이 계속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. 예. 가이드라인이 아니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오늘 다시 또 60시간을 언급한 이유는 뭘까요? 그게 참 이게 참 이해가 제가 쉽게 안 돼가지고 저도 지금 잘 사실 이해가 되진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. 그 애초에 그 대통령이 주 60시간을 얘기를 했는데 대통령 개인의 생각이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 자체가 이 대통령실 관계자가 좀 누가 이런 얘기를 언론에 흘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부적절한 얘기였거든요. 그러니까 대통령의 메시지는 뭐 이제 회의 자리에서는 대통령이 어떤 얘기든 할 수 있지만 국민들에게 알려지는 것은 정제된 대통령의 얘기가 알려져야 좀 국민들이 불안감을 덜 느끼지 않겠습니까? 그런데 대통령의 얘기가 그것도 이제 사회수석이 공식 브리핑을 통해서 했던 얘기를 익명의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인의 생각이라고 치부를 해버렸으니까 굉장히 좀 논란이 됐던 상황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 얘기를 좀 다시 한번 확인한 차원 아니었나. 그러니까 이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이 윤석열 정부의 이 근로시간 개편 방안은 이렇게 간다. 좀 이런 것을 재확인하는 차원에서 다시 이 얘기를 꺼낸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이제 민주당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 검찰이 이번 주에 대장동 성남FC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를 기소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 것 같은데 지금 당내 논란이 점점 더 뭐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부담감이 상당할 것 같습니다. 뭐 아무래도 하나의 주요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. 왜냐하면 이 민주당의 당원 80조는 기소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. 이 당원 80조는 이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가 됐을 때 당직을 정지한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 다만 이 정치 탄압으로 인정이 되면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라는 예외 조항이 있거든요. 한마디로 이 정치 탄압으로 인정이 되면 이것은 이제 해석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 당내 이해관계에 따라서 해석이 또 완전히 달라질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이제 당내 갈등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뭐 이게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니고요. 다시 얘기가 되고 있는데 얼마 전에 혁신위원회에서 당규 삭제 검토 얘기도 나왔던 것 같아요. 네, 뭐 장경태 혁신위원장이 뭐 삭제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입장을 밝혔었는데, 근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거론하지 않겠다, 뭐 이제 논의하지 않겠다라고 장경태 혁신위원장이 분명히 얘기를 했고요. 좀 그렇게 좀 정리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. 자,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 발언과 관련해서도 뭐 당내에서 이런저런 얘기들 나오고 있습니다. 박지원 전 국정원장. 이재명 당대표 외에 답이 없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들었다고 했는데요. 이거 뭐 진짜 한 건지 그리고 만약에 했다면 그 해석이 어떻게 되는지 뭐 여러 가지 해석 분분한 것 같습니다.
이게 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전혀 상반된 해석들이 나왔기 때문에 예. 또 이제 전언들이 나왔기 때문에 결국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직접 정리를 하지 않는 이상 또 이 문제가 굉장히 좀 시끄러워질 것 같습니다. 예. 뭐 아무래도 뭐 이른바 친명계 쪽에서는 이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말에 좀 힘을 실을 수밖에 없겠고 예. 이 비명계 입장에서는 이제 박용진 의원의 뭐 발언에 좀 힘을 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계속해서 이 논란은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. 만약에 이렇게 워딩 그대로 말을 했다고 치면 네. 문재인 대통령이 그거를 내가 이렇게 했다라고 지금 밝힐 수가 있나요? 좀 참 애매한 상황이죠. 예. 네. 어떻게 지금 좀 얘기들이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네. 문재인 대통령 전 대통령 입장에서도 의견을 밝히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. 뭐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 퇴임을 한 이후에 이제 현실 정치에 개입하지 않겠다라는 예.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양산으로 귀향을 하시지 않았었습니까? 그러니까요. 근데 어쨌든 게다가 또 민주당 의원들이 또 찾아가서 민주당 정치인들이 찾아가서 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말을 좀 정치적으로 이제 활용을 하는 좀 그런 상황이어서. 예. 이 문재인 전 대통령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곤혹스러운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. 네. 뭐 이 말을 했냐 안 했냐 말고요. 이재명 당대표의 답이 없다라는 그 키워드만 두고 문장만 두고 네네. 기자님은 이 말에 공감을 혹시 하시나요? 내년 총선까지 이재명 당대표가 가야 한다. 혹은 내려와서 대안을 찾아야 한다. 네. 지금 이걸 두고 많이 싸우는 거 아닙니까? 그렇죠. 근데 뭐 제가 그 대안을 찾을 수 있는 사람 위치는 아니어서 제가 예. 뭐 어떻게 말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만 그런데 여론조사상을 놓고 보면은 그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 이재명 대표 외에 좀 다른 민주당의 대권 주자를 아직은 좀 여론조사상에서는 찾지 못하신 것 같습니다. 아직은 대안은 따로 찾지 못한 듯하다라는 말씀이시고요. 이재명 대표가 최근 의총에서 총선 승리를 위해서 어떤 일도 불사하겠다라는 뜻을 밝혔습니다. 네. 이 어떤 일을 두고도 좀 해석이 분분한 것 같은데 이게 당직 개편까지냐 아니면 대표직을 내려놓는 일까지냐 어떻게 보십니까? 뭐 열린 결말들을 요새 드라마가 좀 많이 쓰지 않습니까? 네. 예. 열린 결말을 쓰기는 하지만 보통 주인공이 사망하는 결말은 아니죠. 네. 그런 점에서 보면은 뭐 어떤 일도 하겠다라는 것은 뭐 당내 화합을 위해서 이런저런 조치를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좀 해석을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. 예. 이것이 이제 대표직을 그만둔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. 만약에 그러면 인적 쇄신까지 진행이 된다고 치면 뭐 범위나 시기는 어떻게 전망을 해볼 수 있을까요? 뭐 아무래도 이제 기소가 이루어질 테고요. 뭐 그 이후에 이제 총선까지 뭐 총선 룰 확정 등이 좀 이어질 텐데, 예. 아무래도 이제 총선 룰이 이제 최종 확정되기까지가 좀 그 기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앞서서 저희가 이 내용 전해드리는 동안 지지율 관련한 얘기를 드렸습니다. 리얼미터 지지율 관련해서 리얼미터가 미디어 트리뷴의 의뢰로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닷새 동안 조사를 했고요.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,505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였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. 자,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정상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. 정상근 이상무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